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7장 3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 및 생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용 편입 분석할 때요 시장의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장에서 아예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는 시간이라는 게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생명, 이 생명도 사실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음으로써 글쎄 편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책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치를 측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우선 1번 보시면, 자 1번 노동시간의 선택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자, 그때 시간의 가치를, 개인의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면, 내가 임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 근데 세금 떼고 난 나머지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임금률, 임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세후 임금률.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1시간 일을 하면은 나는 10만 원은 받아야겠는데, 근데 시장에서 만약에 5만 원에 줬다. 그러면 일을 안 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자기가 봤을 때 여기 자유롭게 선택이 자유로운 상황인데 일을 했어. 그럼 시장의 임금이 만약에 5만 원이라 할게요. 시간당. 그러면 나는 5만 원이면 나는 충분히 일할 생각이 있다. 그 정도 시간 투자할 생각 있다라는 거잖아요. 약간 그게 유보임금하고 비슷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정도는 돈을 주셔야지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유보임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시간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유보임금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품은 임금이니까 최소한 유보했다는 거야.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이런 겁니다.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다. 이해 가시겠죠? 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나는 5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근데 4만 원 준다? 일 안 할래요. 이러는 거지. 내 시간의 가치는 최소한 5만 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다음 2번. 자, 어떤 개인이 노동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는다면 그 사람의 시간 가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5만 원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일하고 노동하는 게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일하는 게 즐거움? 그러면 좀 좋겠지.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고통이에요? 내가 재정학에 대해서 하루하루 깨닫게 되는 게 나의 학문의 즐거움? 약간 그러면 시험 공부하면서 합격도 하고 즐거움이니까 좋겠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고통인 경우가 많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5만 원은 받아야 일을 하겠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저는요 그냥 한 2만 원만 줘도 시간당 일을 할 겁니다. 이래. 왜? 일하는 게 저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에서 만족을 얻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의 가치가 2만 원입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노동을 해서 고통을 얻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한 대가로 받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거야. 임금이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적인 차원에서의 약간 임금이라고 할게요. 근데 실제 나의 시간의 가치는, 이 시간을 내가 노동을 하게 되면서 2만 원을 고통받아서 대가로 요구하는 거 외에 저 사람은요 만약에 3만 원의 어떤 즐거움이 있다라고 할게요. 즐거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게 고통스러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2만 원 받아도 괜찮습니다. 3만 원의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의 가치가 2만 원 돈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즐거움까지 같이 고려하는 게 이게 시간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 A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일하는 게 아주 그냥 고통이야. 뭐 보람 이런 거 없어. 그러면 고통에 따른 보상이 5만 원에다가 빵원 즐거움, 즐거움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5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어떤 사람의 시간의 가치가 원래 임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실제 임금보다 시간의 가치는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약간 좀 난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번 선지 정도만 먼저 잘 보시고요. 2번은 좀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3번.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생명의 가치야. 생명의 가치를 감히 돈으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생명은 소중하고 해서 돈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보상을 해주려면 가치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측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명 가치를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제 은퇴를 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요 시점에서 죽었어요. 이해 가시죠? 원래는 모르겠어요. 신의 섭리에 따라서 요때 죽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가 요때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저승사자가 잘못 데려갔다고 치면 제대로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 그게 돈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가치에 해당하는 그거랑 비슷하게 이걸 다 서메이션해서 디스카운트해서 나타내는 게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예요. 조금 약간 좀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액 이걸 가지고 생명의 가치로 평가하는데 그쵸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돈 얼마나 버나요? 했더니 억대 연봉이야. 그러면 어이구 생명이 참 고귀하시군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작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일을 못해.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인적 자본을 이용한 측정 방법 이렇게 우리 기본서에서 얘기했죠. 휴먼 캐피털을 이용한 인적 자본 접근법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 4번 볼게요.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여러분 어떤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옵션이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차값이 여기 올라가겠지? 근데 한번 사고 났거나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전한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쓸 거란 말입니다. 옵션? 그 정도는 내 생명의 가치를 높이니까 나는 설치할 거야. 이렇게 될 것이고 좀 뭔가 생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됐어. 뭐 사고 나겠어. 괜히 차값만 비싸지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행동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지. 사망 확률을 낮추기 위한 옵션 장치가 있는 그거를 어떻게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만큼의 크기를 생명의 가치를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합리적 선택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설마 사고 나겠어? 자기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운전을 잘 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5번.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액으로 생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왜 과소평가하냐 그러면 아니 노인이나 장애인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럼 일을 안 하니까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생명의 가치가 낮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뭐다?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거 약간 2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나머지 선지들은 중요한 거예요. 기본 강의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정리하시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